박준규의 브리핑 6 내일신문 박준규 여당반장 박준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지금 막 긴박하고 급박하게 들어가가지고 예. 사실은 뭐 아까 시청자들한테 설명도 드렸지만은 6시에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 지소미아 지금 연장 소식 예. 파악하시느라고 좀 저희가 뒤로 늦췄습니다. 지금 상황이 청와대 브리핑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데 브리핑은 끝났어요. 아주 브리핑 간단한 끝났어요. 설명이었고요. 예, 예. 양국, 한국과 일본 정부가 각각 그 본인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각각 발표한다는 게 전제였고요. 예,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예, 하나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종료를 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우리가 8월 23일에 통보했었던 예. 효력을 정지한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이 수출 제재를 했던 세계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WTO에 제소를 했는데 예. 이 절차를 중지한다. 한국이 WTO 제소한 거에 대한 절차를 중지한다고요? 예, 우리 그렇죠. 정부가? 예. 그리고 이제 아직 그 일본에서 경제 산업성에서 역시 6시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확보가 안 돼서 예. 대신 강기정 수석이 예. 발표 10분 전에 황교안 대표가 지금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하고 있잖아요. 단식 투쟁하고 그 자리에 예. 가서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을. 예. 그래서 일본에서도 두 가지를 발표하는데 하나는 지금 그 수출 규제와 관련된 양국의 국장급 회의를 대화의 틀을 만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그 수출 규제 대상이 된 세계 품목에 예. 대해서 이 확인을 거쳐서 수출을 재개한다. 지금 그냥 당장 수출을 재개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거쳐서 한다라는 예, 그렇죠. 거죠. 이게 보니까 저도 아까 전부터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예.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서로 당장 딱 종료가 돼버리면은 양국 정부가 다 타격을 입으니까 살짝 시간을 벌면서 뭔가 협상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게 상당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종료를 하는 걸로 다 이해를 했을 그러니까요. 정도였거든요. 예. 저도 오늘 아침에 여권 관계자한테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 일본이 이 끝까지 한국이 가겠느냐, 결국에는 포기하고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결국은 이 연장을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강도가 더 세지는 거예요, 한국이. 발언대 수위가 높아졌죠. 그래서. 높아지고 예. 아주 강고해지고. 예. 미국의 압박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상당히 염려를 했고 특별히 일본에 대해서도 미국이 상당히 압박을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그 당국자는 종료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변화의 조짐도 있다. 이렇게 저한테 힌트는 주더라고요. 그렇군요. 저희가 어저께 그 경향신문 국제 전문 기자 김진호 기자 예. 이분이 이제 32년 정도 기자 생활 하신 분인데 워싱턴 특파원도 하고 미국에 이제 그 라인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를 하게 되면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런 그쪽 라인들 물어보니까 예. 미국이 할 수 있는 거는 매우 강한 유감밖에 없다, 지금은. 뭔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국 정부가 하더라도 미국이 조치할 수 있는 게 당장은 없다라고 분이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제 방송에서.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일본도 파악을 했겠죠. 그렇죠. 한국 정부의 의지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진짜 이거 종료되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지금 약간 유화 제스처를 일본에서 지금 보낸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앞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뉘앙스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에 대한 어떤 그 분위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죠. 불매운동을 비롯해서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했고 국내 여론도 절반 이상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예. 의견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아마도 일본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아마 예측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현실 감각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조금 후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이 사실 이거 가지고 이제 다양한 국내 정치 또 이런 권에서는 해석을 할 거예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무릎을 꿇은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예. 분도 있고 보수에서는 황교안 야당 대표는 내가 이거 단식을 해서 내가 이끌어낸 거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약간 한국 정부의 절묘한 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 해석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으나 한번 그거를 저는 오늘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지금 지소미아 연장해야 된다고 결의를 하고 미국에서는 의회나
미국 정부나 굉장히 압박이 있었고 예. 국내에서도 어쨌든 더 종료에 대한 여론이 높지만은 연장해야 된다라는 보수층에 있었고 이런 예. 상황에서 이거를 철회를 그러니까 종료를 해버리면은 모든 부담이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한테 오는 게 있으니까 조건부로 일본이 너희가 변화를 하면은 우리가 계속 해줄게라고 일본한테 공을 넘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본에 그 대신 너희가 계속 태도 변화가 없으면은 우리는 그냥 종료할 거야라고 약간 일본한테 공을 넘기니까 일본이 이제는 더 이거에 대해서 수세적으로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제가 받은 느낌. 그렇죠. 예. 그 우리나라의 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거고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 못지않게 일본에도 강한 압박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요. 그렇죠. 미국과의 관계는 우리는 일본이 우호 관계지만 예. 미국과 일본은 또 동맹이에요, 완전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 미국의 압박에 결국에는 자신들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반도체 소재 기업 방문해서 반도체 광고 흔들리지 않겠다. 좀 뭐 극일 행보로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그렇죠. 이거를 그때는 몰랐던 건가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 갔던 건가요? 이게 당연히 알면서 갔겠죠. 알면서 갔던 예. 건가요? 왜냐하면 이미 국방부 장관이 급거 귀국했거든요. 예. 이 안전보장 이사회 안보리가 아니죠. 우리 NSC를 참석하기 위해서 사우디에서 급거 귀국을 하고요. 예. 또 NSC가 끝나자마자 외교부 장관 강경화 장관이 G20 외무장관 회의를 위해서 일본 나고야로 떠납니다. 예. 이러한 행태들이 이미 어느 정도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어떤 메시지들이 전달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이제 황교안 대표는 또 이제 저기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다가 이 얘기를 들었을 텐데 저는 예. 또 궁금한 게 이제 국내 정치에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치냐인데 그럼 황교안 대표 단식 투쟁 푸는 건가요, 이제? 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일단은 이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예. 이것을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을 한다면, 이것이 누구의 역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냐라고 봤을 때,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를 대통령이 수용해서 했다기보다는 기존의 원칙을 쭉 밀고 나간 결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 공이 대통령한테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사실 황교안 대표가 거기서 단식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가 한 역할은 글쎄 무엇일까 이렇게 결론을 낸다면 이걸 근거로 단식을 푼다 이러기에는 좀 너무 약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어찌됐든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자유한국당이나 황교안 대표가 역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국익을 수호를 했다. 이렇게 연장을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그렇죠. 종료를 하는 것이 이제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었으니까 굉장히 유리하게 다들 해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은 아마 지금도 계속 이제 좀 추가 브리핑이나 이제 좀 해석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좀 더 이제 추후에 보기로 하고요. 아까 전에 이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단식 3일째. 이제 웰빙 단식인 아니 갑질 단식 얘기도 나오고 황제 단식 얘기도 나오는데 나경원 또 원내대표는 급하게 귀국을 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에 같이 가서 이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의회에서 좀 압박을 하자. 이게 이제 나경원 대표의 제안이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3당 원내대표가 미국에 갔거든요. 근데 사실 황교안 대표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날 단식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안 맞고 있다고 이틀 전에 가짜 도생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내가 지금 그날 알려준 거예요. 당일날 내가 지금 단식 들어가니까 가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경원 대표는 일정이 계획이 돼 있어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출국을 해버린 거예요. 상당히 서로가 거리감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그런데 국내에서 워낙 지금 당대표가 단식인데 원내대표가 바깥에 나가 있으면 되겠느냐 해서 일정을 하루 앞당겨서 들어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안 들어왔죠. 내일 새벽에 들어오는 내일 새벽에 들어오는 걸로. 그러면 혹시 이제 우리가 그때 많이 예측을 했던 게
3당 원내대표가 뭔가 합의를 이뤄내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거와 관련해서 뭐 전해진 거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제가 전해 들은 것은 예. 미국 측에 있는 수행하는 예. 국장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래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늘 우리 시간은 오늘 오전이죠. 저녁에 만나서 회동을 한번 하기로 했는데 이 일정이 앞으로 당겨지는 바람에 그것을 어제 했다고 해요. 하루 앞당겨서. 그러니까 만난 거죠. 저녁에 호텔에서 좀 허심탄회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뭐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의원총회 한다고 내일도 하고요. 지금도 지금 한다고 그러니까 나와 있습니다. 저도 아까 보도를 보니까 6시에 지금 거기 청와대 앞에 의원들이 그렇죠. 모였다고 또 얘기도 들었더라고요. 이게 아마 그러니까 지소미아 관련해서도 논의를 하고 그렇겠죠. 기타 등등 당의 진로 앞으로 요 상황에 대해서 그거 논의를 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오늘은 아마도 이 청와대의 이 협상 결과를 놓고 그러면 한국당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와 또 계속해서 단식을 이어갈 것인지 아마 그 얘기가 주로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내일 또 의총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새벽 5시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국회에서 이제 단식을 하시는데 국회로 다 모여서 10시에 다시 한번 어떤 행동 방침을 할 거고 아마 그 자리에서 혹시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쪽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어쨌든 아까 전에 여쭤봤지만은 황교안 대표가 약간 애매해지긴 했어요. 맞습니다. 어쨌든 지소미아가 연장이 됐으니까 그 요구 조건 중에 하나가 된 건데 그럼 계속 또 단식을 하는 게 어쨌든 협상은 또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단식을 하기에는 뭐 명분도 좀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요. 지금 세 가지를 제시를 했거든요. 하나는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된다. 그리고 공수처법 폐지, 또 선거법 폐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소미아 문제는 청와대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하면서 대통령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이건 국회에서 해결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쨌든 협상을 한 거 아니에요. 일종의. 그런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한테 어떤 입장을 내라? 이게 이제 한국당의 요구인데 그것 또한 낸다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국회에 이미 법이 올라가 있는데 행정부에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되고 월권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황교안 대표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해졌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내일 또 의원총회가 있고 하니까 그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 최근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당의 어떤 쇄신이 수위가 일단은 겉으로 보여지는 쇄신의 수위는 매우 높아졌어요. 그렇죠. 50% 교체. 이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근데 이게 약간 거꾸로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수위를 먼저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가요? 이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요. 맞춰야 되니까. 그게 되게 어렵고 특히나 수위에서 공천을 배제하는 컷오프를 3분의 1가량 하겠다는 것도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고 봐요. 그렇군요. 2016년에 민주당도 12년에 민주당도 이런 컷오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하위 20%에게 감점을 주겠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민주당은. 그런데 그것을 그냥 공천 배제로 아예 잘라버리면 이분들이 반발을 하고 탈당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2016년 총선에서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때 탈당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그때 과반을 못 차지했다. 그러니까 일당이 못 됐잖아요. 그때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혹은 높은데 한국당 내부에서는 기준이 뭐냐, 그리고 누가 이런 것들을 기획을 했느냐, 상당히 이 강도가 너무 높다. 또 이거 예측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내부에서 분란이 많습니다. 지금 이거 발표한 주체는 그럼 누구인 건가요? 그 사무총장인데요. 사무총장.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검토가 된 거죠.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공식 아니네요, 어쨌든. 공식은 거의 공식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상당히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하고 약간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가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이 전형적으로 안 되는 그거거든요. 뭐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수습이 안 되니까 위기를 낳으니까 다른 얘기로 좀 뭐 주목을 돌려보고, 받아보려고 예. 하는데 또 그게 위기가 되고 약간 지금 그런 게 아닌가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네. 공천이라는 것은 사실 중요하고 상당히 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걸로 유불리가 완전하게 갈리거든요. 예. 분쟁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때그때 어떤 정책을 내놓는 방식으로 한국당이 지금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재발을 찍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기준들은 완전히 발표가 된 건 아니죠. 어떤 그렇죠. 걸로 평가를 하겠다. 근데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어떤 것들 식으로 이제 이거 평가를 뭐 처음에는 뭐 예. 입시 비리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일반적으로 볼 때는 뭐 기소가 돼 있거나 아니면 측근들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는 이 탈당을 하고 복당하는 이런 그 당의 어떤 정체성을 해치거나 뭐 이런 분들이 주로 해당이 될 텐데요. 예, 또 예. 막말을 한 사람들. 근데 이게 문제는 그런 사람들 다 좋은데 가중치를 어떻게 둘 거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사실 이 사람을 자르고 싶으면 이쪽 가중치를 많이 두고 이쪽 사람 자르고 싶으면 이쪽 가중치를 많이 두고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군요. 과거에도 민주당도 그런 적이 있었죠. 이해찬 대표가 그런 대표적으로 PS 케이스였죠. 이해찬 대표가 예전에 컷오프 당했어요. 컷오프 당했는 적이 그래서 있었죠. 무소속으로 나왔죠. 맞아요. 그래서 세종시에서 예. 당선이 됐죠. 당선됐죠. 복당하시고. 그때 김종인 대표였네. 제가 예, 기억이 안 맞습니다. 나는데 김종인 대표였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1년 전에 공천룰을 정하고 특히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원천적으로 경선조차 못하게는 하지 말자. 감점을 시켜서 그걸 극복할 수 있다면 극복해서 당선될 수 있다면 그 기회를 주자. 이렇게 이제 바꾼 겁니다. 민주당이 예. 민주당은 그렇게 바꿨는데 아직 자유한국당은 아직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일단 컷오프를 하겠다는 거죠. 컷오프는 하는데 아직 그 기준은 아직 안 나왔고요. 나온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공천기획단 발표가 있었어요. 예. 이건 뭐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민주당이 공천기획단을 처음 꾸리면서 뭐 예. 청년도 넣고 여성도 넣고 해서 상당히 한국당과의 차별성을 보여줬는데 이번 세 번째 회의에서는 비례대표를 국민들이 뽑게 하자.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당원이나 국민들이 내가 이 뽑는데 참여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이 사람들 대상으로 200명에서 300명 정도를 먼저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1박 2일로 숙고 토의를 하게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후보들이 다 오라고 해가지고 토론을 진행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단은 투표를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국민들 아까 신청했었던 그분들 대상으로 2차 투표가 이루어지고요. 그 투표 결과를 가지고 이 당내에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이 선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일단 점점점 어떤 트렌드는 확실히 국민 경선의 어떤 방식을 조금씩 강화하는 건데 이게 일종의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느낌도 그렇죠. 살짝 들어요. 뭐 연예인이나 뭐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를 좀 가져온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흥행, 뭐 또 국민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장치들이라고 평가는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또 인기 이런 거에 좀 좌우되는 거 아니냐. 정책적으로는 또 우리가 인기와 상관없이 밀어줘야 되는 정치인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인기 위주로 가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상당히 발달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 있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심사 과정이 인터넷으로 다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인물들이 토론하는 방식, 토론하는 과정, 주제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고 그것을 토대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반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여간 뭐 신선하네요. 일단 비례대표를 국민들이 직접 뽑는다. 사실은 비례대표는 예전에는 당 그러니까 공천위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측근 그리고 안배 뭐 이런 거 몫이 딱딱 있었어요. 청년 얼굴 얼굴마담을 세워 청년 하나, 여성 하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라 어쨌든 국민들이 뽑는다라는 거는 상당히 한번 기대를 해보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이제 또 그런 공천 과정이 변하는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패스트 대전 패트 관련해서 마지막 협상.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사실상. 그렇죠? 다음 주가 마지막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아세안 정상회의 예. 이거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다음 주는 아주 긴박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 예, 예. 25일부터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이루어지고요. 예. 국회 안에서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마지막 협상을 하기 위해서 25일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해외 출장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고 예, 예. 예산안이 급박하게 이제 처리가 될 거고요. 27일에는 이 선거법이 본회의로 부의가 됩니다. 아, 27일이요. 예. 진짜 이제 뭐 전쟁이네요, 이제 진짜. 그래서 뭐 벌써부터 선거법을 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거 선거법과 사법개혁법을 동시에 처리할 거냐? 분리 처리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이거를 지금 분리할 것 같나요? 아니면 같이 할 것 같나요? 분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 분리하기는 어려워요. 일단은 지금 가장 큰 캐스팅 보터는 예. 호남계 의원입니다. 호남계 의원들이요. 그분들이 없으면 150석을 채울 수가 없어요. 아, 예. 근데 그분들은 선거법을 개정해서 지역구 숫자 줄이는 걸 완전히 반대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현재의 225대 75는 사실상 물 건너갔고요. 얼만큼 줄이느냐, 그러니까 지역구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를 뭐 시키느냐가 핵심입니다. 60대 240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안이 나왔죠. 그대로 하게 되면 250대 50으로 거의 움직이지 않는 수준에서 정해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연동제라는 것을 도입은 한다는 거죠. 연동제. 예.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해놓고 이 비율은 나중에 또 한 번 더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이제 민주당의 이제 협상 보관이고요. 그렇게 해서 한국당도 같이 협상 테이블에 넣어놓자. 지금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은 한 아세안 예, 벌써 회의하죠. 예. 내일부터 실질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정상회의만 10개가 잡혀 있어요. 그렇군요. 아세안에 있는 대부분 나라들이 다 오고 예. 이 부산에서 지금 치러지거든요. 북한은 뭐 올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어제 발표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지난번에 문 대통령께서 이 초청장까지 보냈는데 일단은 거부해서 상당히 그 규모 자체가 좀 관심 자체가 줄어들긴 했는데 네. 여하튼 한 아세안 이 특별 정상회의는 문 대통령이 중요시 여겼던 남방 정책의 아주 중요한 틀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고 이것이 끝난 이후에 개각과 관련된 얘기가 막 쏟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개각이요? 예, 지금은 개각에 대한 얘기를 최대한 안 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방침이고 그렇군요. 일단 여기에 주력을 한 다음에 다음 주 말이나 그 다음 주부터 아마 개각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다음 주는 뭐 이제 협상과 뭐 회의가 이런 게 있고 그 다다음 주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꿈틀댈 수밖에 없는 게 개각 얘기 나오고 예. 또 이제 법안대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본회의 그렇죠. 상정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권의 정치의 계절이 다시 돌아오는 거네요. 그렇죠. 다시. 그리고 이제 이 개각을 발표하는 시점은 아마 정기국회 끝나는 12월 10일 이후일 텐데 그 전에 하마평이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뭐 지금 김진표 총리론, 총리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점점 더 그런 것들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이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서 예.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다시 뭐 4가지에 대해서 예.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연장을 하기로 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2가지 조치, 일본에서 2가지 조치입니다. 조치, 예. 우리나라는 지난 8월에 그 통보를 했었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그 통보를 중지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 가지 수출 규제로 인한 그 WTO 제소 절차를 예. 중단하겠다. 이 2가지를 우리는 얘기를 했고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어요. 사실 그럼요. 한국 입장에서. 그럼요. 예. 그리고 일본은 이 수출 규제와 관련된 논의의 틀을 만들겠다. 국장급으로. 그리고 세계의 품목 규제에 대해서는 이 논의를 거쳐서 수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2가지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파기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단 거죠. 그렇죠. 언제든지 이게 그냥 영구히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라고 예. 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파기할 수 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이 지소미아는 1년에 한 번씩 연장이 되는데요. 그렇죠. 3개월 전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냥 연장을 파기를 하면 중지를 파기하면 예.
자동스럽게 1년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것을 대비해서 앞에 전제를 단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아까 전에도 제가 뭐 좀 비슷한 설명을 했지만은 일본 측에 공을 지금 한국 정부에 대해서 미국의 압박 이런 것들을 매우 거센 상황에서 예. 우리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일본 정부가 어떻게 태도 변화를 하는지 지켜보시오라고 일본 측에 공을 넘긴 거예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우리는 네. 언제든지 그것을 지소미아를 다시 파기할 수 있고 종료할 수 있고 그것을 그 한국 국가안보실 그 사무차장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일본과 한국 정부가 모두 이해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조치가 안 되면 종료한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가.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한 전제 조건을 달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논의의 틀에서 이제 다시 논의를 해본다고 하니까 그게 또 어떤 결론이 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출 제재 품목들이 이제 다 그러니까 풀리고 그렇게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방향이든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게 전개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예, 지금까지 브리핑 6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가 긴박하게 긴박하게 취재를 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박 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